안녕하십니까, 변화국어입니다. 오늘은 2025학년도 수능특강 문학 현대시의 6번째 작품 검은고 그리고 귤동리 1박에 대해서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작품 김영랑 시인의 검은고인데요. 우리 김영랑 시인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일제강점기의 시인이다라는 것, 작가의 정보를 알아두시고 중학교 때부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김영랑 시인 같은 경우는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같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예쁜 아름다운 그런 언어의 그런 조탁, 다듬음, 그런 거를 통해 가지고 굉장히 예쁜 시어들을 또 자연을 노래한 시인인데 이 시인이 점점 일제강점기가 되면 갈수록 너무너무 일제 탄압이 심해지니까 참여시까지도 같이 쓰는 작가다라고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제목, 의미, 검은고라고 하는 작품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검은 벽에 기대선 채로 해가 20번 바뀌었는데 내 길이는 영영 울지를 못한다 라고 나와 있어요. 우선 무엇이 검은 벽에 기대선 채로 울지를 못한다라고 얘기하냐면 1년의 중심 대상 기린이라고 나옵니다. 기린 네모 간쳐주시고요. 이때의 기린은 우리 동물원에서 보는 목이 긴 짐승이 아니라 상상의 동물인데요. 상상의 동물 여러분 익숙한 게 이제 유니콘, 뭐 해태, 뭐 이런 것들 좀 아시죠? 그래서 중국에서 예전에 유명했던, 이제 서양에선 유니콘이 유명했다면 중국에서의 상상 속의 동물이 기린입니다. 기린은 한번 검색해 보시면 사슴의 몸을 띠는데 꼬리는 막 소처럼 이렇게 막 길고요. 그리고 말발굽이 막 있고 막 갈기도 말처럼 있어요. 그래서 현실에서 없는 상상의 동물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때의 기린은요, 자, 상상의 동물, 상상 속 동물인데요. 근데 왜 상상 속 동물을 이렇게 가져왔냐? 원관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제목의 의미를 파악해 주시면 되는데 검은고잖아요. 검은고는 우리의 전통 악기죠. 자, 기대서 서서 연주를 하지 못한다라고 의미하는 그 검은고를 우리는 기린으로 이 시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원관념 뭐라고요? 바로 맞습니다. 검은고예요, 여러분. 그래서 검은고를 여러분 상상 속 동물 유니콘처럼 기린으로 표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기린의 상징적인 의미, 이 검은고가 도대체 무엇을 뜻하냐? 상징성을 봐줘야 되는데요. 상징성. 바로 이 검은고는 전통 우리나라의 악기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뭐 리코더나 이런 것들이 악기가 아니라 검은고 가야금은 우리의 전통 악기다, 이렇게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을 상징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상징하는 건 우리 민족을 상징한다 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원관념과 상징적인 의미 두 가지 모두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자, 검은고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린. 자, 상상 속 동물로 비유하고 있으니까요. 검은고가 검은 벽에 기대선 채로요. 20번, 해가 20번 바뀌었다는 건 20년이 지났다라는 거잖아요. 20년이 지나도록 영영 울지를 못한대요. 자, 검은고가 운다라고 표현하는 원관념은 뭘까요? 연주겠죠. 그러니까 검은고가 벽에 기대선 채로 연주하지 못했대요. 20해 동안. 자, 그러니까 이때의 검은 벽은요, 긍정적 환경일까요? 부정적 환경일까요, 여러분? 검은고, 즉 기린의 입장에서 부정적 현실이 되겠죠, 여러분? 부정적 현실. 그리고 해가 20번 바뀌었다는 거는 20년 후라는 소리인데요.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김영랑 시인은 일제강점기 때 우리 민족의 아픔을 노래하기 위해서 이 시를 썼기 때문에 시대적인 관점 연결해 주셔야 되겠죠. 자, 이 작품은 1939년에 발표가 됐습니다. 창작을 했는데요. 1930년, 39년이라면 무슨 운동이 일어나고 20년 후일까요? 네.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한국사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1919 3.1 운동이 일어난 1919년 후입니다. 그래서 20년 후라는 거는요, 3.1 운동 20년 후이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현재 창작 시기는 1939년에 해당을 하는 거고요. 연도를 외우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부터 20년 후가 바뀌었는지를 보셔야 되는 게 주목해야 될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3.1운동은 한국사의 기본 개념으로 아이고 아이고라고 외우는 친구들 많죠? 네, 아이고 아이고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 이후로 20년 후가 지났는데 영영 울지를 못한대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검은고는 20년 전에는 울었나요? 네, 울었어요. 그러니까 20년 후가 바뀌었는데도 울지를 못한다라고 표현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20년 전에, 즉 3.1운동 때는 저항을 했었는데 지금 20년 후가 지난 다음에는 영영 울지를 못해요. 뭔가 독립의 의지라든지 저항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검은 벽에 기대서 채로 이 기린이 영영 울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원관념은 검은고와 연주되지 못한다 라고 이해하셔도 되고, 그리고 상징적인 의미 우리 민족하고 연결 지으면 뭐다? 자유롭지 못한 우리 민족의 모습이겠죠. 검은고로도 혹은 우리 민족이라도 두 가지 모두 다 부정적으로 인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울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막 조종환자처럼 막 이렇게 웃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영 울지를 못한다, 내 마음대로 하질 못한다 라고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가볼게요. 그 가슴을 퉁 흔들고 간 노인의 손, 지금 어느 끝없는 항연에 높이 앉아 있으려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선 이 가슴이라고 하는 건 뭐의 가슴일까요? 맞습니다. 기린의 가슴이고요. 그리고 검은고의 가슴입니다. 그리고 상징적인 의미 우리 민족의 가슴이겠죠. 그쵸? 그러니까 검은고로 첫 번째 해석할게요, 여러분. 검은고를 퉁 흔들고 갔대요. 그러면 이 퉁 흔들고 간, 요렇게 생각을 하면 진짜 흔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뜯는 거겠죠. 검은고를 연주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연주. 우리 민족은 어떨까요? 흔들고 갔대요. 저항의 의지를 뿜뿜하게 붙돋은 그런 모습이 되겠죠. 저항 의지. 야기시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근데 그것이 누구의 손이라고 보나요? 바로 노인입니다. 노인 네모칸 쳐서 별표 쳐주시고, 상징적 의미 너무 중요합니다. 자, 원관념으로 따졌을 때는 우리 검은고의 연주자겠죠. 자, 근데 우리 계속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됩니다. 이렇게 시대적 관념하고 연결 지으면 어떤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뭐를 이끄는 사람? 네, 광복, 독립을 이끄는 지도자나, 네, 이런 독립에 관여한 긍정적인 사람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독립, 광복을 이끄는 사람이겠죠. 혹은 지도자라고 해도 괜찮죠. 왜? 3.1운동 때는요, 우리 계속 모여가지고요, 종교에서 계속 그 3.1운동에 그런 연설이라든지 운동을 다 같이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 사람들이 한번 쑥 흔들고 갔다라고 하는 건 저항 의지를 뿜뿜하게 야기시켜줬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그 사람이 지금 이때 없대요. 봤더니 지금은 어느 끄나없는 향연에 높이 앉아있으려니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려니 하면서 예측, 가정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자, 그러니까 지금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가 지금 현재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냐면, 현재 끝없는 향연이라고 하는 건 높은 사람들이 이제 하는 잔치 같은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요. 잔치 자리에 높이 앉아 있으려니 라고 해서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있다 없다? 없다. 현재 화자 주변은 없다. 혹은 우리 기린 주변,
우리 민족 주변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알겠죠? 화자나 기린의 주변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 민족 주변에 없다. 지금 지도자들이 안 나타난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땅 위에 외로운 기린이야 하마 잊어졌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선 우리 기린 또 나옵니다. 그쵸? 이때의 기린 원관념이 검은고고 상징적인 의미가 우리 민족이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여기에 정서가 나옵니다. 땅 위에 외롭다 라고 나와. 그쵸? 그러면 이 외로운 기린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당연히 의인법이겠죠. 자, 그런데 이 감정 자체가 누구랑 비슷하냐를 따져보셔야 되겠죠. 외롭다라고 하는 감정, 화자랑 비슷합니까? 대조됩니까? 네, 비슷하죠. 외롭고 쓸쓸하고 지금 광복이 되지 않은 일제감정기니까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선 기린은 뭐다? 감정이입의 대상, 그쵸? 화자와 동일시되는 대상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화자와 동일시. 감정이입. 그래서 화자의 정서를 심화시켜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기서 외로운 기린이라고 하는 거는 감정이입의 대상이자 이런 대상들을 뭐라고 합니까? 그냥 객관적으로 있는 기린, 검은고이지만 나랑 상관있게 만든다라고 해가지고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얘기하죠. 객관적 상관물. 그래서 객관적 상관물, 객관적으로 있는 검은고 기린이지만 나랑 상관있게 외롭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 외로운 기린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가볼게요. 하마, 어쩌면, 하마터면 이라고 많이 쓰잖아요. 행여 어쩌면, 네, 하마터면 잊어졌을라, 잊어주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화자의 태도 중요합니다. 당연히 잊어졌지 않았으면 좋겠죠. 근데 잊어졌으면 어떡하지? 라는 정서가 깔려있는 거예요. 걱정, 염려하는 태도 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여러분? 1년, 2년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1년 같은 경우는 검은 벽에 기대서 해가 20년이 바뀌었는데 기린이 마음대로 울지를 못해요. 원관념 뭐라고요? 진짜 기린이 아니라 검은고를 비유하는 건데 이 검은고가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악기니까 우리 민족도 상징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3.1운동 이후 20년이 지났는데도 마음대로 내 목소리를 펼치지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20년 전에는 울었다라는 소리인데 퉁 연주가 됐다라는 소리인데 그 연주자가 누구였냐? 노인의 손이었다. 근데 그 노인의 손이 어디에 있냐? 지금 잔치에 있으려나? 그리고 우리 이 외로운 기린, 이 외로운 검은고 이거 잊어졌지 않을까? 너무 걱정된다. 왜 20년 동안 연주를 안 해주지? 20년 동안 우리 민족이 저항의지가 3.1운동 때처럼 왜 뿜뿜 안 하지? 이런 안타까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네, 표현상의 특징 가보도록 할게요. 표현상의 특징 우선 검은 벽이라고 해서 시각적인 색채 이미지 나타나는 거고요. 색채어 사용하고 자, 그리고 가정 나타났고요. 그리고 우리 제일 중요한 거는요. 요렇게 기린 요렇게 해서 지금 just 상상 속 동물이 아니라 거기에서 비유적인 표현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으니까 전체적으로는 비유, 은유, 그리고 상징적 의미가 많이 쓰였다 라고 보실 수 있죠, 여러분. 가볼게요. 3년. 자, 바깥은 우리 거친 들, 이리떼만 몰려다니고요. 사람인 양 꾸며진 장나비떼들이 쏘다니고 내 길이는 맘둘 곳, 몸둘 곳 없어집니다. 여러분, 위에 해석하기 전에요. 3년의 마지막 행.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주목해야 되는 게 기린이잖아요. 내 기린. 화자가 생각하는 긍정적인 대상, 우리 민족일 텐데 이게 마음 둘 곳, 몸 둘 곳도 없어진대요. 그러니까 위태로움이 되겠죠. 왜? 정서적으로도 맘 둘 곳, 몸 둘 곳,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위태롭고 불안정하고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현실 부정적, 긍정적? 부정적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위에서 그 근거가 뭐예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긍정적, 부정적? 부정적이 되겠죠. 부정덕이어서 내가 위태롭다 라고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여러분? 자, 그러니까 여기서 상징적 의미 너무 중요한 거 이리떼, 잔나비떼. 부정적, 긍정적? 맞습니다. 부정적. 잔나비떼들 부정적.
이리 때는 늑대, 네, 이리 때가 나타났다. 그 이때, 이리 때고요. 잔나비라고 하는 건 우리 잔나비 인디밴드도 있잖아요. 그 원숭이, 네, 그래서 이 원숭이 떼들을 쏘다닌다라고 했는데 동물을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 얘네들이 부정적인 부분들로 상징적인 의미 전개가 되는 거겠죠. 이리 때, 잔나비 때 따라는 들은 부정적인 의미지 시대적인 연결하면 누가 되겠어요? 일제가 되겠죠. 혹은 이 완용처럼, 네, 을사오적처럼 친일파가 되겠죠. 친일 세력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놓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바깥은 거친들이라고 했을 때도 여기에서도 부정적인 환경 당연히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사람처럼 꾸민 우리 이 원숭이 떼잖아요. 그러니까는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좋은 사람처럼 위선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의미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리고 B 가볼게요. 문 아주 굳이 닫고 벽에 기대선채 해가 또 한 번 바뀌어요. 1년이 또 지났다라는 거죠. 이 밤도 내 길이는 맘 놓고 울듯 못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 부분 아까랑 좀 비슷해요. 어디요? 1년하고 좀 비슷해요. 자, 그래서 아까 검은 벽이라고 나와 있는데 더 구체화되어 있죠. 구체적 상황이 되죠. 문을 아주 굳이 닫는데요. 그러니까는 뭐다? 외부와 단절된다. 외부와 적극적 단절. 왜 적극적이에요? 나와 있잖아. 아주 굳이 이렇게. 네, 문을 아주 철저히 문단속을 했다는 거야. 아주 이렇게 꼼꼼하게 외부와 단절하려고, 거리감 느껴지려고요. 벽에 기대선 채에 해가 또 바뀌어요. 시간의 흐름 나오죠. 1년 후 이 밤도 내 길이는 마음 놓고 운들 못한다 라고 해서 앞에서 나왔던 기린이기 때문에 상징적 의미 아까랑 똑같이 이해해 주시면 돼요. 검은고 그리고 우리 민족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수식어 보세요. 이 맘도 라고 해요. 이 맘도. 그러니까 변한 거 있다 없다? 없다. 이 밤도 여전히 부정적이다. 여전히 맘 놓고 울듯 못한다. 자유가 없다. 그쵸?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뭐예요? 시간이 흘러도 변함없고요. 계속 부정적 상황이 지속된다. 현실 지속된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죠. 이 밤도를 통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한 해가 또 바뀌어도 또 여전히 그렇다. 노인이 와서 퉁쳐주지 못하고 얘네들이 다 쏟아지고 있다라는 현실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우리 형식적인 특징 정리하면서 내용 정리해볼게요. 형식적인 특징. 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부정적인 대상이잖아요. 뒤에는 긍정적인 우리 기린, 우리 민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뭐다? 대조, 대비. 대조적인 시어가 사용된다 라고 해도 맞죠. 그쵸? 그리고 여기서도 역시나 상징적인 의미, 요거 일제 친일 세력이요. 그리고 사람처럼 꾸며준다. 여기서는 직유법도 사용돼요. 그리고 뭐뭐들 뭐뭐고, 뭐뭐를 뭐뭐고, 여기서는 대고법도 이루어지고요. 자, 그래서 부정적인 이런 사람처럼 꾸미는 우리 원숭이 떼, 그리고 바깥을 거친들 막 이리 떼가 막 몰려달리는 이런 부정적 상황에서 역시 기린은 우리 민족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대조적이다 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우리 민족이 시련을 겪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 위태로움, 시련. 자, 그리고 형식적인 특징 중에 더 중요한 게 있죠. 자, 마지막 부분 4연과 1연이 뭔가 비슷한 구조를 이루고 있어요. 이 시 같은 경우는요, 1연과 4연, 첫 연과 마지막 연이 서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요거를 반복되는 구절도 있고, 근데 그대로 복붙한 게 아니기 때문에 변주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아무튼 1년과 4연이 연결되기 때문에 이런 구조를 뭐라고 합니까? 머리, 숫자, 꼬리, 밑자, 상관 있다라고 해서 수미 상관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근데 요런 것들이 선택지에서 이제 변형 문제 이런 것들을 푸시다 보면요. 상응이라고도 표현이 나와요. 서로 대응된다, 서로 연결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응답할 때의 응이에요. 그리고 쌍관도 볼 수 있는데 네, 쌍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관련이 있고 쌍이 이루어진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 같은 표현이고요. 효과는 뭘까요? 수미상관의 효과. 반복이 되기 때문에 앞뒤가 받쳐주잖아요. 안정감. 그리고 의미 강조. 이런 것들이 핵심적 효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김영랑 시인의 검은고는요. 우리 검은고라는 상징적인 의미 꼭 기억해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 시대적 현실하고 연결해줘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일제감정기의 시이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작품은 소리를 제대로 내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한 채 벽에 기대어 서 있는 검은고, 네, 기린 통해서 일제감정기의 암울한 시대 상황 속에서 자유를 빼앗긴 상태로 살아가는 우리 민족의 슬픔을 형상화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민족의 자유가 억압당한 상황에서 화자는 자신의 처지와 심정을 제 곡조를 잃어버린 기린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비유적인 표현 중요하다고 했어요. 또한 이리때, 잔나비때로 상징되는 일제의 그리고 그들을 추종하는 친일 세력들 있잖아요. 득실거리는 현실에서 숨주고 은거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 상황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은거라고 하는 거는 숨어 지낸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일제강점기 때 계속 3.1운동 이후에 여러분 알다시피 굉장히 탄압이 더 극심해졌잖아요. 또 3.1운동이 일어날까봐 일제 입장에서. 그러니까는 극심한 탄압을 계속 연장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암담한 시대 상황에 대한 비극적인 인식이 주제고요. 구성 같은 경우는 검은고에 통해서 앞뒤가 수미상관 구조라고 하는 것이 여기 구조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표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우리 나시죠. 귤동리 일박이라고 하는 현대시 곽재구 시인의 작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곽재구 시인 같은 경우는 구두 한 켤레의 시 혹은 또 사평역에서라는 현대시를 작품을 쓴 시인인데요. 민주화 운동 등을 추구한 그런 시들을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독재 대립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립되어 있는 시들을 많이 썼다라고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귤동리 일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참고로 귤동리 같은 경우는 지역입니다. 지명. 우리 뭐 무슨 리라고 해가지고 뭐 동읍면 리 이렇게 해가지고 시골 가면 아마 이렇게 적혀 있을 거예요. 그 귤동 지역, 귤동리에 대해서 지명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본격적으로 본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흐레 강진 장을 지나 라고 얘기합니다. 장검 같은 도안만 걸어갈 때 라고 얘기해요. 자, 장소들이 나와요. 어디냐면요. 강진 장을 지났대요. 네, 뭐 같이 칠게요. 도안만도 지났대요. 그래서 그렇게 걸어갔대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뭐가 나오냐면 공간적인 배경 나옵니다. 그쵸? 그리고 공간의 이동이 나와요. 공간적인 배경뿐만 아니라 공간의 이동이 나와요. 세부적인 단어 뜻 보여드리면 아흐레라고 하는 거는 매달 초하루의 9번째 되는 날인데 이때 강이 아니라 장이잖아요. 우리 장이 시장할 때 장이잖아요. 5일장 옛날에는. 그래서 그냥 상설시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돌아다니면서 이제 5일장 같은 거, 3일장 같은 거 열리는데 그때의 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장이 열리는 날이고요. 장 열리는 날. 그리고 강진장이라고 했을 때 그 장이고요.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강진 동그라미 체크해 주시고 이 강진 지역이 중요합니다. 지명. 누가 살던 지역이냐면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유배했던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다산 정약용 선생의 유배지였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정약용 시인 작가는 사대부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뭐 수호직이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실학자이기 때문에 다양한 작품들 많이 썼죠. 근데 그 사람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 지역을 지나가면서. 아시겠죠, 여러분? 강진장을 지나서 장건 같은 도암면이라고 했는데 이 도암 지역입니다. 지금은 도암면이라고 해가지고 무슨 면 할 때 면동음리 이런 식으로 할 때 지명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근데 아무튼 장건 같대요. 직유표현법 사용하죠. 그래서 이 도암만의 이 지역의 모습을 비유한 말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거기서 이제 걸어갔대요, 화자가. 아시겠죠, 여러분? 네. 뭐 일행이행 별거 없습니다. 근데 낯선 단어, 모를 수 있는 단어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쫄지 마시고, 아, 강진장이라고 하는 그 장터 지나고, 강진의 장터 지나고, 도암만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걸어가구나. 그때 무엇을 했는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진장이라고 하는 건 우리 서민들의 삶의 터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정약용 선생의 유배지지만, 그리고 그 도암만이라고 하는 건 더 세부적으로 지역이 들어가는데 거기서 무엇을 떠오르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걸어가는데요. 겨울방학 휘휘 요 바람을 너무너무 차고요. 옷깃을 세운 마음은 더 춥대요. 자, 그러니까 겨울바람이라고 하는 계절적인 배경 나옵니다. 겨울. 근데 바람이 너무 차대요. 그러니까 부정적 현실, 긍정적 현실. 네, 부정적인 현실이 될 수 있겠죠. 겨울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 겨울을 좋아한다면 긍정적인 서술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부정적 현실로 봐주셔야 됩니다. 막 겨울바람이 너무 좋다, 산뜻하다 이러면 긍정적이에요. 근데 너무 차대요, 춥대요. 이러니까 부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마음이 더욱 춥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여기에서도 부정적인 내면이 되겠어요. 마음이 춥대잖아요. 그쵸? 마음이 춥다 이러면 부정적인 내면이 될 수 있겠죠. 자, 근데 표현법 중요합니다. 여기에서는 차고라고 얘기했을 때는 무슨적 이미지? 촉각적 이미지 들어가고요. 옷깃을 세운 마음이라고 체크해 주시면, 자, 마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옷깃을 세웠대잖아요. 이 깃을 세웠다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한다? 추상적 마음을 구체화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추상적 개념 구체화 적어주시고, 밑에도 역시나 촉각적인 이미지 춥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표현법까지 짚고 넘어갔습니다. 아무튼 도암만을 걸어가는데 너무 추워요. 마음도 추워요.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밑으로 가볼게요. A. 환건들은 의적 천만이 진을 치듯 바다 갈 때의 두렁거림은 끝이 없고요. 후두두두 바다 오리들이 날아가는 하늘에서 라고 나와 있는데 주변 풍경 묘사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딜 지나고 있을 때? 도암만이라고 하는 공간을 지나고 있을 때요. 자, 볼게요. 근데 갑자기 갑툭튀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황건을 두른 의적이라고 나와요. 이땐 동학 운동을 하던 의병을 떠올리고 있는데요. 의병 떠올리고 있는데요. 상기하고 있죠. 황건적이라고 해서 누런 수건을 이렇게 쓰고, 의병은 시민들의 군대예요. 시민들의 군대. 그러니까 정부에 맞서 싸는 거. 옛날에 정부는 없었지만 관군이라고 하죠. 관리군대. 그 관리군대에서 맞서 싸우는 그런 의병인데, 걔네들이 천만이 아주 수량이 이게 천만이 의병이었어요. 진을 치는 것처럼 이렇게 쫙 나열하는 것처럼 역시나 직유표현법. 그래서 환건을 두른 의적을 떠올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내용 정리는. 알겠지? 자, 근데 밑에 바다 갈 때의 두렁거림은 끝이 없대요. 그래서 중심 대상 나와요. 뭐요? 바다 갈 때 네모칸.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고, 갈대 알죠? 갈대. 네, 억새같이 생긴 거. 갈대가 이제 바다에 있는 것을, 바닷가에 있는 것을 바다 갈대라고 하는데, 그 바다 갈대가 이렇게 바람 맞으면 이렇게 겨울바람이니까 지금 막 수룩수룩 막 두렁거림은 이게 두리번 아니고요. 두런두런 얘기하는 소리예요.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요 두렁거림은 청각적 심상이라고 알아두셔야 되고, 근데 그게 끝이 없대요. 뭐로 지금 떠올리고 있다고요? 바다 갈대로요. 황건 두른 의적처럼 이렇게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황건 두른 의적이 와 하면서 진을 치는 것처럼 바다 갈 때의 두런두런 거림이 끝이 없다라고 하는 거. 어디서 떠올린다고요? 어디서 보고 있다고요?
도안만에서 보고 있다고요. 계속 가볼게요. 후두둑 후두둑 바다 오리들 또 대상 나오죠. 바다 오리들. 말 그대로 바닷가 사는 오리예요. 약간 펭귄처럼 생긴 애인데 바다 오리. 날아가는 하늘에서 그날의 창검 부딪는 소리 들린다. 그날의 창검 부딪는 소리. 누가 내는 소리일까요? 누가 창검 쨍쨍쨍 이렇게 할까요? 바로 의병입니다. 의병이 누구한테 맞서 싸운다고요? 관군에게 맞서 싸우는 소리. 그래서 정말 이 정부에 맞서 싸우는 거. 현대로 따지면 약간 정부에 대해서 시위하는 그런 무리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요즘에는 폭력 시위가 아니라 이렇게 평화적인 시위들이 많잖아요. 옛날에는 폭력적으로 이렇게 싸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날의 창검 부딪는 소리가 들린대요. 무엇을 통해서? 너무 중요한 거. 현재 이 사람은 뭐 하고 있다고요? 도안만에서 바다 오리들이 날아가는 하늘을 보고 있어. 우와. 근데 그걸 보면서 뭐야? 그날의 창창창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하면서 연결시켜 주는 거죠.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현재랑 그 다음에 과거 비유적인 표현을 연결해서 나눠볼게요, 여러분. 자, 이 부분들은 지금 화자가 현재 보고 듣고 현재 화자의 관찰하는 모습이죠. 자, 근데 요거 지규는 과거를 떠올리고 있는 거고요. 과거의 역사적인 사실, 요것도 과거를 연상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이 곽재구 시인은 민주화운동 때 사람인데 어떻게 황건적 이렇게 완전 옛날 옛적을 알 수 있냐, 그런 역사적 사실을 끌어넣어서 연결해주고 있는 것 뿐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역시나 청각적인 심상, 그리고 후두둑이라고 하는 건 음성상징어, 이런 것들 놓치지 말고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가볼게요. 적폐의 땅, 풍찬 노숙의 길을 그 역시 맨발로 살찌끼며 걸어왔을까라고 얘기해요. 여기에서 중심인 건 그입니다. 그. 자, 여기서는 제가 처음부터 얘기 드렸죠. 강진읍이라고 하는, 강진장이라고 하는 그 장을 지나가지고 도안면을 가는데 강진이라고 하는 지역은 뭐다? 이 지역에 가면 정약용이 살던 데야. 요즘에 우리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대전에 가면 뭐예요, 여러분? 노잼도시 대전이라고 하는데 뭐야? 대전에 가면 뭐 성심당 이렇게 떠올리잖아요, 여러분. 그쵸? 빵집 성심당 이렇게 떠올리듯이 옛날 사람들 같은 경우는 강진하면 여기 정약용 살던 데인데 이렇게 떠올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길을 지나면서 정약용을 떠올릴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그 역시의 그는 당연히 정약용이 되겠다. 다산 정약용. 그래서 그 맨발로 찍히면서 걸어왔을까라고 해서 그 현재 상황에서 현실과 과거의 역사적 인물을 연결하면서 연상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요? 공간적 배경이 강진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여러분? 위에 놓치지 않고 체크 좀 할게요. 적폐라고 하는 거는요, 폐단이 쌓인다라는 의미예요. 폐단이 쌓인다. 즉 비리 이런 것들이 쌓인다. 부정적, 긍정적? 부정적. 풍찬 노숙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 노숙하면 뭐예요? 길바닥에 지하는 거잖아요, 사는 거. 근데 막 바람 불고 이슬 맞으면서 사는 거예요. 역시나 부정적인 현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폐 땅, 풍찬 노숙의 이 길을요, 그 역시 맨발로 살찌끼면서 걸어왔을까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고통받는 지식인이겠죠. 고통받는 지식인의 모습. 지식인 역시나 정약용이 지식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계속 가볼게요. 쓰러져가는, 그러니까 무너져가고 없어져가는 국운, 나라의 운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쓰러져가는 국운, 당연히 부정적 현실이 되겠고요. 해소 기침을 쿨럭이며, 네, 바라본 산천에 찍힌 소금 빛깔의 허름한 불빛, 부릅뜬 촉은 목피, 어느덧 귤동 삼거리 주막에 이릅니다. 자, 가볼게요. 이 쿨럭이면서 네, 바라본 산천에 찍힌 소금 빛깔이래요. 지금 정약용, 다산 정약용을 떠올리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정약용을 떠올리면서 부정적인 현실, 기침을 꿀럭이지 않았을까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때의 기침을 꿀럭인다라고 하는 것은 정약용의 모습이다라고 해석하셔도 무방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해소라고 하는 거는요, 기침에 한 방에서
한방의 용어예요. 한방 용어. 한방은 우리 뭐라고 하죠? 한의학. 네, 한의학. 그래서 한의학에서 뭐 이제 쓰는 기침을 해수라고 하는데 해수의 잘못된 표현입니다. 해수. 자, 그래서 아무튼 이 기침, 귀침, 쿨럭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게 쿨럭이면서 바라본 산천에 찍힌 소금 빛깔에 허름한 불빛이 있대요. 자, 그래서 감각적인 의미 소금 빛깔, 허름한 불빛. 당연히 우리 시각적인 심상이 되겠고요. 자, 시야에서 중요한 것도 부릅뜬 눈, 초금 목피 잘 나옵니다. 부릅뜬 눈, 초금 목피 상징적인 의미 잘 나옵니다. 부릅뜬 눈이래요. 자, 옛날에 조선시대 때 정약용 이 작가를 떠올리고 있는 거예요. 부릅뜬 눈이래요. 그러니까는 민중들이 빡쳐가지고 부릅뜬 눈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분노하는 빡쳐하는 우리 민중들의 모습이에요. 누구한테 분노해요? 누구한테 분노해요? 정부한테, 관군한테, 아시겠죠? 관리한테. 오케이? 관리에게. 그리고 두 번째로 맥락에 의해서 해석하면 또 빡치는 사람, 민중뿐만 아니라 정약용 이런 지식인들, 지도자들도 빡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분노하는 정약용이다 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로 해석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누가 부릅뜬 눈인지, 누구의 눈인지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에요. 초근 목피 가볼게요. 초근, 풀뿌리예요. 나무 뿌리. 그리고 목피, 나무 피부거든요. 나무 피부, 나무 껍질. 그래서 이제 진짜 가난하게, 찢어지게 가난하다라는 거는 나무 껍질하고 뿌리를 먹고 지내는 사람들인 건데, 진짜 가난하면. 그래서 초근 목피라고 하는 건 누가 먹고 지내는 거? 민중들. 가난한, 그쵸? 궁핍한 백성들의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궁핍한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민중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러니까 그 역시도 이 살 찢기면서 진짜 시련을 겪으면서 걸어왔을까? 기침 쿨럭이면서, 그리고 부릅뜨고 초근 목피 먹으면서 살았을까? 하면서 과거를 자꾸 연상시켜요. 그 다음에 이동 갑니다. 장소 이동. 귤동 삼거리 주막에 이르러서. 주막은 술집이죠. 국밥 팔고. 그쵸? 삼거리인데 귤동도 마찬가지로 귤동리라고 해서 제목이 여기 나왔잖아요. 지역이에요. 지역. 뭐 대치동 뭐 이렇게 해서 삼성동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귤동리에 그런 삼거리의 주막을 들어가는데, 자 보세요. 넘어가기 전에 장소 이동 3번 들어갑니다. 뭐예요? 삶의 터전인 강진강에서, 도안만에서, 그 다음에 삼거리 주막 부분에서 지금 공간의 이동 총 3번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강진강은 삶의 터전이 된 민중들의, 그리고 도안만 같은 경우는 지나가면서 누굴 떠올렸는지가 중요하거든요. 무슨 사건? 주된 거는 의병, 그리고 정약용 떠올려줬다 라는 거. 본격적으로 3번 주막에 들어가면 정약용을 구체적으로 또 떠올려줄 겁니다. 그래서 가볼게요. 얼굴탄 주모는 생굴 안주에 막걸리를 내오고요. 그래, 한 잔 들게나 다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선 얼굴탄 주모래요. 술집 주인을, 여자 주인을 주모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주모가 그냥 주모가 아니라 얼굴이 탔다라고 표현을 하잖아. 얼굴이 탔다라고. 그러니까 고생했다 안 했다, 여러분? 고생했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얼굴탄 주모는 고생한 백성들을 의미하고요. 민중을 대변하고요. 생굴안주에 막걸리를 내왔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음식들 나오고요. 그래, 한 잔 길게나 다산. 이거는 화자의 멘트예요. 화자가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한 잔 들게나 다산이라고 하는 건 다산 정약용이죠. 형식 중요합니다. 실제로 정약용한테 진짜 한 잔 들게나 해서 술 줘요? No! 아니죠. 그냥 현재 상황에서요. 지금 80년대 현재 상황에서 그 과거의 인물을 떠올리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다산한테 말 건네는 형식과 말 건네는 어조인데, 상상과 현실의 혼재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알겠죠, 여러분? 다산 한 잔 들게 하면서 이때 한 잔은 뭐예요? 너무 고생 많이 했으니까 정약용 선생이 그래가지고 한 잔 들게다 하면서 위로의 의도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 왜 갑자기 정약용 떠올라요? 강진이라는 지역, 거기에서 세부적으로 도안만 그리고 거기에 귤동리의 주막에 있다는 거야. 알겠죠, 여러분? 서울시의 무슨 구 무슨 동처럼요, 넓은 부분들이 강진이라는 부분이고 세부적으로 귤동리의 주막 안에 화자는 있습니다. 그래서 가산 한 잔 들게 이러면서 상상으로 지금 표현을 하는 겁니다. 혼자 중얼거리다 문득 바라본 벽 위에 빛 바랜 지명 수배자 전단 하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빛 바랜 오래된 지명 수배자 전단 하나가 있는데 문득 바라봤어? 가까이 보면은 낯익은 얼굴 몇 있을까 싶어요. 자, 지명 수배자 전단은 시대적인 배경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때 당시에도요, 민주화 운동의 배경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실제로 지명 수배자 전단을 보고 있다면 화자가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잡혀 들어간 사람들의 목록들을 들어가 있을 거고요. 거기에서 낯익은 얼굴이라고 하면 민주화 운동을 한 사람들, 내가 아는, 화자가 아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떠올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때의 낯익은 얼굴은 뭐다? 굉장히 의로운 지식인들이 될 수 있겠다. 그쵸? 여기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하나 더듬어 가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니까는 무의식결로, 그쵸? 습관적이다라는 표현이고요. 습관적인 행동. 하나하나 더듬어 간대요. 굉장히 집중하고 있죠. 누군가 거기 맨 나중에 덧붙여 적은 뜨거운 인적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 뜨거운 인적사항이 뒤에 다음 연에서 나오는 거죠. 다산 정약용 선생의 인적사항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산 정약용 선생의 인적사항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과거를 회상하는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있잖아요. 막 시간이 교차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 지명 수배자 전단을 진짜 본 다음에 이걸 보면서 내가 진짜 현실에서 알고 있는 지식인을 찾다가 과거랑 또 이렇게 겹쳐져서 넘어가는 거죠, 화면이. 그래서 다산 정약용 선생도 지명 수배자 전단에 있지 않았을까 하면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가볼게요. 정다산 1762년 경기 광주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출생 연도와 출생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깡마른 얼굴, 날카로운 눈빛을 지닌다. 누구의 외양묘사? 정약용 선생의 외양묘사 보여주죠. 근데 외양묘사를 왜 이렇게 표현을 했냐면 날카롭잖아요. 깡마르잖아요. 그래서 되게 강직한 성품을 보여준다라고 해도 맞아요. 우리 겉모습, 그러니까 관상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관상 is 과, 관상 is science라고 하잖아. 그것처럼 여기 외양에서 풍겨지는 그런 분위기가 강직한 성품하고 이어질 수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전직 암행어사 목민강, 직책 얘기해줘요. 근데 굳이 따지자면 긍정적 평가일까요? 부정적 평가일까요, 여러분? 암행어사라고 하면 여러분 관리를 잡아들이는 경찰의 느낌인 건데, 그 암행어사의 목민관이라고 하면 관리예요. 백성 다스리는 관리예요. 그래서 용어 알아두셔야 되고, 그러니까 높은 직책을 했다라고 하는 긍정적 평가라고 인식하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 김인시, 애절양 등의 애민을 빙자한, 김인시라고 하는 거는 시의 갈래 종류 작품인데요. 애절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정약용 선생이 다산의 작품입니다. 다산이 쓴 시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작품, 이것을 이제 언급을 해가지고 인용을 하죠. 근데 평가 보세요. 이런 작품들을 했는데 애민, 백성들을 사랑하는 거,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을 빙자한다라는 건 핑계예요. 핑계로 된 유언비어 날포로 민심을 흉흉하게 했대요. 그래서
야, 백성 사랑하는 거 핑계로 유언 비어를 했다. 에? 민심을 또 흉흉하게 했다. 그리고 자생성 스스로 만들어낸 공산주의자다. 그리고 천주교가 옛날에는 찬압됐으니까 천주교의 우두머리다, 수괴다, 이렇게 해서 지금 요 부분 같은 경우는 다산 정약용 선생의 부정적인 평가겠죠. 여기 작품의 표현법 굉장히 중요한데요. 화자는 어떤 태도로 다산을 바라보고 있나요? 긍정적, 부정적 중에 화자는 다산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죠. 의로운 지식인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부정적 평가는 누가 쓴 거겠어요? 바로 관군들, 그때의 시대 현실이 썼겠죠. 그래서 부정적 평가는요, 시대 현실이 내린 거예요. 지도자들, 그쵸? 시대 현실이 내린 거예요. 근데 얘네는 잘못된 평가라고 지금 화자는 생각하고 있잖아요. 얘네들이 내린 평가가.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뭐 하려고요? 비판하기 위해서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네 이렇게 잘못 생각했어. 이런 사람 아니야, 다산은. 이렇게 의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사용된 표현법이 제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것만 봤을 때 화자의 의도와 대조되는,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무슨 표현법이야? 맞습니다. 반어법이요. 그래서 표면은 부정적인 거지만 앞글자만 간략하게 쓸게요. 부정. 이면적인 거는요, 긍정적인 평가를 보일 수 있어요. 표면적, 이면적. 그러면 반어법을 사용하는 효과가 있어요. 무조건 강조해요. 근데 뭘 강조하고 있는지가 중요하죠. 뭐요? 이런 사람들 시대 현실 까는 거예요. 야, 너네 시대 현실, 야, 진짜 올바른 사람도 못 알아보고 이렇게 깔래? 하면서 시대 현실 비판인 거죠. 두 번째, 다산을 비롯한, 다산만 긍정적 평가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다산을 비롯한 의로운 지식인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의로운 지식인들 긍정적 평가를 강조하려고요. 그래서 반대의 의미인 이런 것들을 강조할 수 있겠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상황 떠올리셔야 돼요. 귤동리 주막에 앉아서 다산 술 한잔 하게나 하면서 다산하고 가상해요. 이제 옛날에 있었던 다산이기 때문에 그냥 상상을 하면서 이렇게 따라줘요. 자, 그 다음에 옆에를 봤더니 지명 수배다 전단이 있어요. 그때 시대산 찐 현실하고 비유하면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잡혀 들어가거나 놓쳤던 그런 사람들, 의로운 지식인들이 이렇게 써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다시 상상으로 갑니다. 뭐요? 다산 정약용도 써져 있었겠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렇게 써 있었겠다라고 떠올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직접 보여주고 있는 표현법을 쓰고 있는 거고요. 바람을 차고 바람새에 톱날 같은 눈발이 섞여 치는데 1박 4천원 뜨겁게 군불이 지펴진 주막방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았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역시나 부정적인 현실이 지속되죠. 바람 차다고 하잖아요. 바람 사이에 또 톱말 같은 눈발 섞였대요. 그러니까 겨울의 부정적인 현실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고, 표현상의 특징 촉각적인 심상, 톱날 같은 직유표현법 사용하고 있습니다. 계속 1박 4천원 뜨겁게 군불이 지펴진 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촉각적인 심상 들어가고요. 자, 화자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주막에서 1박 하고 있어요. 주막은 술집뿐만 아니라 밥집뿐만 아니라 약간 여관의 느낌, 투숙의 느낌도 있는데 거기서 1박을 하는데 주막 방에 누웠대요. 잠이 오지 않았다. 화자의 상황이에요. 자, 잠이 오지 않아요? 이거 뭐 한다? 고뇌한다. 고뇌한다. 그리고 번뇌한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 고뇌하고 번뇌할까요? 자, 이거 1762년생의 이 다산 정약용 선생도 옛날에 그렇게 부정적인 평가로 탄압을 받았는데 지금 우리 지식인들, 현실, 민주화운동 1980년이 지났는데도 1980년이 됐는데도
여전히 변한 현실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진짜 안타깝고 와 과거랑 진짜 변한 거 없네 이렇게 해가지고 안타까움을 느껴가지고 번뇌 잠이 오지 않은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고뇌 번뇌 구체적인 얘기는 어떻게 봐야 되냐, 바로 이 시대가 지나도 네 시대가 흘러도 여전히 부정적 현실이 지속되기 때문에 나아지지 않은 거에 고뇌, 번뇌,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계속 사람을 사랑하고 시대를 사랑하고 스스로의 양심과 지식을 사랑하여 끝내는 쇠사슬에 묶이고 찢긴 누군가의 신음소리가 문풍지에 부딪혔다. 자, 우선 요거 내용 먼저 잡고 갈게요. 누군가의 신음소리예요. 누군가의 신음소리일까요? 앞에서 수식 나열해 주는 거 봐봐. 사람을 사랑하고 시대를 사랑하고 양심과 지식을 사랑해. 긍정적, 부정적? 긍정적. 근데 끝내는 쇠사슬에 묶여 찢겨 희생당한 거죠. 그런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정약용 비롯해서 지금 민주화 운동을 하고 있는 지식인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다산 정약용의 고통소리 그리고 플러스 열의를 가지고 있는 또 양심의 가책이 있는 열의가 있는 지식인들이 되겠죠. 네. 그런 사람들의 신음소리가 고통소리가 문풍지에 부딪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뒤에는 사랑하고 의로운 일이죠. 그리고 지향하는 가치가 올바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희생을 당했다. 뭐에? 그때의 당시의 지도자들이나 정부나 혹은 시대 현실에서. 그쵸? 희생되는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조금 현대시인데 조금 어려운 단어들이 많고 그리고 굉장히 좀 특이한 구성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꼼꼼하게 했습니다. 왜냐면 그냥 현실, 그냥 과거의 상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상상이 혼재되어 있는 그런 구성이기 때문에 좀 자세한 거고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뭐다? 의병을 비롯해서요. 다산 정약용 그리고 현대에 정말 열의가 있고 현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지식인들을 긍정적인 평가로 볼 수 있는 곽재구의 시였습니다. 귤동리 1박 한번 가보겠습니다. 허자는 강진부근을 지가하면서 부정적인 지배층의 한거한 의적들의 창검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보여줬다라고 하는 건 부정적인 지배층이라고 얘기하면 관군들 혹은 그때 당시의 정부 세력이 되겠죠. 의적들의 창검소리에 느낌을 받는데요. 귤동리라는 마을에서 하룻밤 묵으면서요. 1박하면서 지병수변제의 명단이 기록되어 메모 내용에서 다산 정약용을 떠올린다라고 얘기했어요. 1700년대인데 실제로 보면 안 되겠지. 그래서 떠올려요. 상상하죠. 연상시켜요. 그리고 허자가 위치한 강진은 정약용이 유배 생활을 한 곳이기도 한데 메모에 적은 내용을 주막이 지나쳐 갔던 어떤 사람이 적어놓은 것으로 이제 다산에 대한 긍정적 시선이 바탕에 깔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메모 내용에서 떠올리면서 어떤 사람이 이제 다산 정약용의 인적사항을 적어놓은 걸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떠올리고 있다. 백성들 편에 섰던 목민관이었지만 긍정적 평가죠. 오히려 탄압을 받았던 양심적 지식인들. 그래서 핵심 단어는 양심적 지식인, 열의가 있는 지식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통을 받는 현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한다. 이걸 통해서 안타까움 느끼고 있는 거죠. 우리 왜 세계사나 한국사나 이런 것들을 보면 여러분 아니 과거랑 뭔가 나아져야지 발전을 해야지 하면서 열받는 경우도 간혹 있죠. 옛날이랑 똑같네 막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안타까움을 느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산 삶을 통해서 바라본 부정적 현실 인식이고요. 이렇게 구성이 있는데 이 구성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바로 공간의 이동이다. 강진장 그리고 도안만 그리고 귤동리 주막으로 이렇게 해서 크게 세 가지로 공간의 이동이 나타난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고요. 실제 경험했던 과거를 떠올리는 거 아니라 왜? 실제 다산정약용은 안 봤잖아요. 실제 경험했던 과거를 떠올리는 것이 아닌 자신의 상상에 비롯한 역사적 인물 다산정약용을 상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산 중간에 상상과 현실이 혼재되어 있는 한 잘 들게나 이 다산의 부분에서 형식적인 특징도 꼭 알아두시고 전체적으로 감각적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였고요. 자,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